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자료, 최신 잇몸 치료 기술 및 재생의학 보고서 발췌본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네. 이 잇몸 질환, 그러니까 치주염이라고 하죠. 이게 전 세계 성인 거의 5명 중 1명꼴로 겪는다는데 흔한 문제인데도 이걸 치료하는 방식이 정말 엄청나게 바뀌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2025년 현재 상황을 보면요. 예전처럼 그냥 염증만 없애는 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런가요? 어떻게 하면 환자분들이 좀 덜 불편하게, 덜 아프게 치료받고 더 나아가서는 그 손상된 잇몸이나 뼈까지도 다시 살릴 수 있을까? 이런 혁신적인 기술들이 지금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와, 살린다니 대단한데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바로 이 최첨단 기술, 또 재생의학의 현재 상황을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 예전에 잇몸 치료 생각하면 좀 솔직히 이게 무서웠잖아요. 이렇게 막 절개하고 꿰매고 아프기도 되게 오래가고 그랬는데 그랬죠. 근데 이제는 뭐랄까 훨씬 편해지고 심지어 잃어버린 내 조직을 되찾는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방향 자체가 그렇게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최신 흐름을 좀 확실히 짚어보고 또 임플란트 많이들 하시니까 이게 보편화되면서 생긴 새로운 문제들 그리고 해결책까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 역시 최소 침습 치료인 것 같아요. 이게 말 그대로 몸에 가하는 부담을 확 줄인다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예전처럼 광범위하게 절개하고 봉합하고 이런 거 대신에요. 훨씬 정교한 도구들을 쓰는 거죠. 아하. 환자분들 통증이나 불편함 그리고 그 회복 기간 자체를 아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게 핵심 목표입니다. 이 변화를 이끄는 대표 주자가 바로 첨단 레이저 그리고 고주파 기술이에요. 레이저 치료요. 이게 점점 더 정교해지는 것 같긴 한데 근데 레이저가 어떻게 아픈 부위만 딱 골라서 치료할 수 있는 건가요? 꼭 저격수처럼요? 비유가 재미있으시네요. 원리는 이렇습니다. 특정 파장의 빛 에너지가 있잖아요. 네. 이게 목표물, 그러니까 세균 덩어리나 염증 생긴 조직, 여기에만 딱 선택적으로 흡수되도록 그 파장을 조절하는 겁니다. 아, 선택적으로 흡수되게. 네. 그러니까 건강한 조직은 거의 건드리지 않고 문제 부위만 정확하게 타격하는 거죠. 자료에도 나온 그 키레이저 같은 장비들이 이런 정밀 조준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고요. 그렇군요. 이 정밀함 덕분에 장점이 여러 가지가 생기는데요.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덜 아프다는 거 말고도 또 있나요? 첫째는 출혈이 거의 없어요. 아, 출혈이요? 네. 레이저가 조직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아주 미세한 혈관들을 바로바로 응고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시술 부위가 깔끔하고 결과적으로 시술 끝나고 나서 붓기나 통증도 훨씬 줄어드는 거죠. 오, 좋네요. 둘째는 살균 효과가 아주 강력합니다. 레이저의 그 열 에너지가 잇몸 깊숙한 곳에요. 그 치주낭이라고 부르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 안에 세균까지도 효과적으로 없애주니까 염증이 재발할 확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깊은 곳까지요? 네. 셋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한 주변 조직은 거의 손상을 안 시킨다는 점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합쳐져서 결국 빠른 회복이 가능해집니다. 절개나 봉합이 거의 필요 없으니까 당연히 회복이 빠르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것도 훨씬 수월해지는 거죠. 자료 보니까 ERYA 진이, NDYA 진이 이런 좀 어려운 레이저 이름들도 나오던데 이런 세부적인 기술 차이가 실제로 환자가 느끼기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거 좋은 질문이신데요. 예를 들어서 ERYAG 레이저 같은 경우는요. 물 분자에 대한 흡수율이 굉장히 높아요. 물 분자요? 네, 그래서 조직 표면에만 아주 정밀하게 작용하고 열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통증이 워낙 적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마취 없이도 시술이 가능할 정도라는 거죠. 마취 없이요? 와, 네. 잇몸 치료할 때 그 주사 마취 무서워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께는 정말 큰 장점이죠. 그렇겠네요. 반면에 이제 NDYAG 레이저 같은 경우는 조직 깊숙이 침투하는 특성이 있고 살균 효과가 또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잇몸 좀 깊은 곳의 염증 치료에는 이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아하. 결국 어떤 레이저를 쓸지는 환자분 상태나 치료 목표에 따라 달라지는 거겠죠. 중요한 건 선택지가 다양해지고 훨씬 정교해졌다는 겁니다. 네.
레이저 말고 또 고주파 RF 기술도 주목할 만하다고 나와 있네요. RF 챔 6.2MHz 이렇게 특정 주파수까지 딱 언급하면서요. 이건 또 어떤 특징이 있는 거예요? 이 6.2MHz 고주파 기술은 비유하자면 아주 예리하면서도 동시에 부드러운 칼, 뭐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리하고 부드러운 칼이요? 네, 기존에 쓰던 그 전기 수술기나 일부 레이저에 비해서 주변 조직에 주는 열 손상이 훨씬 적어요. 그러면서도 아주 정밀하게 절개를 하거나 아니면 피나는 부위를 딱 지혈시키는, 응고시키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오, 결과적으로 이것도 역시 통증 감소 그리고 빠른 회복, 환자분들이 직접 느끼는 이득이 큰 거죠. 그래서 뭐 신경치료나 잇몸치료뿐만 아니라 잇몸 라인을 예쁘게 다듬는 그런 심미적인 잇몸 성형술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네. 최소 침습 기술 덕분에 치료가 편해진 건 이제 알겠는데 사실 더 흥미로운 건 그 다음 단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염증 때문에 이미 녹아내린 잇몸뼈, 그러니까 그 경조직이라고 하는 단단한 뼈 부분이나 아니면 이렇게 내려앉은 잇몸 살, 연조직, 부드러운 부분이요. 이걸 그냥 깨끗하게 하는 걸 넘어서 말 그대로 다시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재생시킨다는 개념이잖아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죠. 이게 바로 잇몸 치료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방향, 조직 재생입니다. 염증 제거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네네. 이미 망가진 구조물을 다시 복원해야 진짜 회복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이 분야에서는 줄기세포 연구 그리고 다양한 생체 재료 개발이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줄기세포 이야기는 들을 때마다 좀 SF 영화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내 몸에 세포를 써서 뼈나 인대를 다시 만든다니? 심지어 영국에서는 아예 실험실에서 진짜 치아처럼 자라는 조직 배양에도 성공했다 이런 소식도 있던데요. 이게 정말 현실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물론 뭐 당장 상용화돼서 임플란트를 완전히 대체한다? 이런 단계는 아닙니다. 아직은요. 아직은? 하지만 이게 뭐 불가능한 상상 속 이야기, 이건 더 이상 아니라는 거죠. 특히 이제 본인 줄기세포를 이용하게 되면 면역 거부 반응 같은 그런 부작용 걱정을 크게 덜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매력적입니다. 그렇죠. 내 세포니까요. 네, 킹스 컬리지 런던 연구처럼 치아 자체를 배양하는 기술은 아직 갈 길이 좀 멀긴 하지만 그래도 손상된 잇몸뼈나 치주 인대 이런 것들을 재생하는 데 줄기세포를 활용하려는 연구는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 중이고요. 임상 적용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치과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꿀 잠재력은 가진 거죠. 줄기세포 말고 또 다른 재생치료법으로 PDRN 주사라는 게 언급돼 있어요. 연어 DNA에서 추출한 성분이라니 좀 독특하게 들리는데요. 이게 어떻게 잇몸 재생을 돕는다는 거죠? 연어 DNA라니 처음엔 좀 낯설 수 있죠.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몸 세포가 재생될 때 그 설계 정보가 DNA에 들어있잖아요. 네, 그렇죠. PDRN은 바로 그 손상된 잇몸 세포에다가 이 부분은 이렇게 복구하고 성장해라 하는 그 지침 조각 같은 거. 그러니까 DNA 합성 재료랑 신호탄을 직접 전달해주는 셈이에요. 직접 전달요? 네. 세포 수준에서 맞춤형 지원군을 보내주는 거라고 할까요? 구체적으로는 세포 증식을 돕고 콜라겐 생성을 유도해서 조직 재생을 촉진시키고요. 동시에 염증 반응은 줄여주고 혈액순환은 개선해서 붓기나 출혈 완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염증만 가라앉히는 게 아니라 진짜 조직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랑 신호를 같이 보내주는 역할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개념이죠. 그럼 실제 치과에서는 어떤 경우에 이 PDRN 주사를 쓰는 건가요? 자료를 보면 주로 이제 중기 정도 치주염 환자분들께 깊은 치석 제거술, 그러니까 뭐 딥스테일링이나 치근 활택술이라고 부르는 거랑 같이 하면서 치료 효과를 높이는 보조요법으로 많이 쓰이고요. 보조적으로? 네, 또 임플란트 시술할 때 그 주변 인곰이랑 뼈가 건강하게 재생되도록 도와서 임플란트가 뼈에 잘 붙고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될 확률, 즉 성공률을 높이는 데도 활용된다고 합니다. 뼈 자체를 재생하는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뼈 이식제나 성장인자 활용, 이것도 중요하겠네요. 치주염 때문에 뼈가 녹아서 이가 흔들릴 때 그 없어진 뼈를 메워주는 방법들이요. 맞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 부족해진 뼈 공간에요. 새로운 뼈가 자라날 수 있도록 일종의 발판을 만들어주는 골 이식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골 이식술이요? 네, 이때 환자 본인 뼈를 조금 떼어 쓰기도 하고 아니면 안전하게 가공된 다른 사람이나 동물의 뼈
혹은 인공적으로 합성한 그런 생체 재료를 사용합니다. 이런 이식제가 뼈를 만드는 세포들이 이렇게 모여들고 자랄 수 있는 지지대 역할을 해주는 거죠. 아, 지지대 역할. 그렇죠. 여기에 더해서 우리 몸 자체의 치유 능력을 좀 더 끌어올리는 방법도 같이 쓰는데요. 대표적인 게 PRP, 즉 자가혈소판 풍부혈장 치료입니다. PIP 치료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건 좀 생소한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환자분 본인 피를 뽑아요. 네. 그걸 원심분리기로 돌려서 뼈나 연조직 재생에 도움이 되는 여러 성장인자들이 아주 풍부하게 농축된 혈소판 부분만 딱 추출하는 겁니다. 아, 자기 피해서요? 네, 그걸 다시 치료 부위에 주입하는 방식이죠. 마치 상처에 영양제를 직접 주사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할까요? 이 풍부한 성장인자들이 염증을 조절하고 세포 성장을 막 촉진해서 골 이식술의 성공률을 높이고 더 빠른 치유를 돕는 거죠. 자, 이렇게 자연 치아를 살리는 기술이 발전하는 것과 동시에 또 이미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 임플란트, 여기에 대한 관리 문제도 중요해진 것 같아요. 네, 아주 중요해졌죠. 임플란트 주변 잇몸과 뼈에 염증이 생기는 거,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하던데 이게 심각해지면 재수술까지 해야 한다니 정말 관리가 중요하겠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이 임플란트 실패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꼽힐 정도니까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더 곤란한 점은 뭐냐면 임플란트 자체에는 신경이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염증이 꽤 진행될 때까지 통증 같은 자각 증상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뭐 소리 없는 파괴자 이렇게 불리기도 하죠. 그래서 조기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게 자연 치아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를 좀 일찍 발견할 수 있는 기술도 있나요? 염증이 심해지기 전에 알아채는 방법 같은 거요? 네, 아주 흥미로운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바이오 형광 이미징, 줄여서 BIS라고 하는데요. BIS요? 네, 특수한 파장의 빛을 입안에 이렇게 비추면요. 플라그라고 부르는 그 세균막이 형광색으로 빛나게 됩니다. 와, 육안으로는 그냥 깨끗해 보이는 임플란트 표면이라도 이 빛을 딱 쬐면 숨어있는 세균 덩어리들이 마치 밤하늘에 별 보이듯이 확 드러나는 거죠. 와, 진짜 눈으로 직접 세균을 볼 수 있다니 너무 신기한데요. 그럼 치료 계획 세우기도 훨씬 수월해지겠어요. 어디가 문제인지 아니까. 정확합니다. 어디에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니까 불필요한 치료는 줄이고 꼭 필요한 부위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임플란트 주위염의 초기 진단 그리고 맞춤형 치료 계획 세우는데 정말 큰 도움을 주는 기술입니다. 네. 여기서 또 디지털 기술의 역할이 드러나는데요. 이런 BIS 이미지나 아니면 3D 스캔 데이터를 인공지능 AI가 분석을 해서요. 초기 염진 패턴을 감지하거나 앞으로 위험도가 얼마나 될지 예측하는 그런 연구도 활발합니다. 아, AI까지? 네. AI가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단 정확도를 높여주고 최적의 관리 방법을 제안해주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 거죠. 만약에 임플란트 주위염이 이미 생겼다면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예전에는 그 위에 씌운 보철물 다 떼고 수술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들었는데요. 물론 아주 심한 경우에는 여전히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보철물을 제거하지 않고도 염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들이 개발되었어요. 그중 하나가 자료에 나온 싹쓸이라는 별칭의 기구인데요. 싹쓸이요? 네, 니켈, 티타늄, 그러니까 NiTi 합금으로 만들어진 특수 브러쉬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싹쓸이라니 이름이 아주 그냥 직관적이네요.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혹시 좀 아프진 않을까요? 이름처럼 임플란트 표면에 붙은 오염물질을 아주 시원하게 제거해준다고 해서 붙은 별명 같습니다. 아하. 환자분들이 느끼는 불편함은 시술 방식이나 부위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이것도 최소 침습적인 방법 중 하나예요. 이 NiTi 브러쉬를 회전시켜서요. 임플란트 나사선 표면에 아주 단단하게 붙어있는 세균막하고 염증성 조직들을 물리적으로 긁어내는 원리입니다. 긁어낸다고요? 네. 근데 핵심은 원래 임플란트 표면은 뼈랑 잘 붙으라고 일부러 좀 거칠게 러프 서페이스를 처리를 해놨거든요. 네. 근데 염증이 생기면 이 거친 표면이 오히려 세균들이 숨기 좋은 소굴이 돼요. 싹쓸이는 이 오염된 거친 표면을 다시 매끈하게 스무스 서페이스로 다듬어주는 역할까지 합니다. 아, 매끈하게요? 네, 표면이 매끄러워지면 세균이 다시 달라붙기가 어려워지겠죠. 이렇게 해서 염증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고 임플란트 수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그 PDRN 주사를 같이 사용해서 손상된 잇몸 조직 회복을 돕기도 하고요. 들어보니까 레이저부터 시작해서 뭐 재생치료, 임플란트 관리까지 모든 과정에서 정밀함이란 효율성이 되게 중요해 보이는데 여기서 디지털 기술이 큰 역할을 하겠군요. 아까 AI 진단 얘기도 잠깐 나왔지만 그 외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이제 뭐 현대 치과 진료의 거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예전에는 그 고무 같은 재료 입에 물고 본 떴잖아요. 네, 불편했죠. 네. 근데 이제는 작은 카메라로 입안을 그냥 쓱 훑기만 하면 몇 분 안에 컴퓨터 화면에 3차원 디지털 모델이 딱 만들어집니다. 이게 바로 3D 구강 스캔이죠. 훨씬 편하고 빠르고 정확합니다. 와, 정말 편하겠네요. 네. 이 정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레이저 치료 계획을 세우거나 AI가 치료 옵션을 제안해주고 또 3D 프린터로 수술할 때 임플란트를 아주 정확한 위치에 심도록 도와주는 맞춤형 수술 가이드 같은 걸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 가이드까지요? 네. 이 모든 디지털 워크플로우가 치료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오류를 줄여주는 데 큰 기여를 하는 거죠. 자, 오늘 정말 많은 기술들을 살펴봤습니다. 2025년 현재 잇몸 치료의 흐름을 좀 요약해보자면 최소 침습으로 환자의 부담을 줄이고 조직 재생을 통해서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려는 노력,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레이저, 고주파, 줄기세포, PDRN, BIS, 니티 브러쉬, 그리고 이 모든 걸 뒷받침하는 디지털 기술까지. 이 모든 발전이 결국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일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과거보다 덜 아프게 그리고 더 빨리 회복하면서 여러분의 그 소중한 자연치아 또는 정말 힘들게 심은 임플란트를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커졌다는 겁니다. 네, 특히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이라면 정기검진 받으실 때 BIS 같은 정밀 진단을 받거나 필요한 경우에 싹쓰리 같은 그런 전문적인 유지 관리를 받는 것이 임플란트의 성공과 수명을 좌우하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가 되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첨단 기술만 믿고 관리에 소홀하면 안 되겠죠? 바로 그 점이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기술이 개발된다고 해도요, 그건 어디까지나 도구일 뿐입니다. 그렇죠. 이런 최신 치료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고 건강한 잇몸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확실한 방법은요,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바로 정기적인 치과 검진과 스케일링, 그리고 전문가와 상담해서 배운 올바른 방법으로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자가 구강 관리입니다. 네, 꾸준한 관리. 네,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잇몸 건강을 지키는 열쇠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의 관심과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네, 오늘은 최신 잇몸 치료와 재생의학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세계를 함께 탐험해봤습니다. 통증은 줄이고 또 잃어버린 조직은 되살리려는 의학기의 정말 치열한 노력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줄기세포나 여러 생체 재료를 이용한 재생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해서요. 언젠가 정말로 치아 자체를 완벽하게 재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면 앞으로 한 20년, 30년 후에 우리의 치아 건강관리 개념은 어떻게 바뀔까요? 정말 궁금하네요. 어쩌면 이를 뽑는다는 것이 더 이상 영구적인 상실을 의미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번 미래를 상상해 보시는 것도 즐거운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